24년에 인종차별 불만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나라. 인종차별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독일, 그 중에서도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지역을 여행하면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월드입니다. 지금 저는 독일 작센 지역의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독일의 피렌체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아름답고 예술적인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동시에 독일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먼저 떠올리는 곳이 히딩겐과 이곳 작센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차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두 곳이래요. 첫 번째는 길거리. 인종차별의 약 31% 정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거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게, 그리고 식당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인종차별 26%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2건 중 1건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레스덴 명소들과 가게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인종차별 리뷰가 가장 많은 식당 한 곳에 가서 독일의 인종차별이 정말 심각한지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도시가 예쁘긴 하네요. 왜 사람들이 여기 여행을 오는지 좀 알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 뭔가 시대를 거스른 것 같다, 풍경이. 처음으로 찾은 장소는 치빙거 궁전. 그런데 저희는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요. Hi, is it possible to walk around inside the courtyard? No? Sorry, close. The main gallery, go back left. Go. 아하, 오케이, 단케. 뭐야, 사람 엄청 친절하신데?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온 곳이 치빙거 궁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드레스덴 웬만한 명소는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인종차별이 진짜 심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막 인터넷에 있는 그 수많은 인종차별 썰을 봤을 때 솔직히 저희도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시가 그동안 여행했던 도시랑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게 이 건축물에서 되게 오래된 흔적이 느껴져요. 사실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도시의 90%가 파괴되었습니다. 전후 대대적인 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사암과 새로운 돌을 섞어서 재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드레스덴 성인데 여기도 보면 저렇게 까맣게 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이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일로 오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구나. 이야, 이게 사진으로 보면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정말 다 다릅니다. 와, 드레스덴 멋있네. 지금 제가 방금 나온 곳이 치빙거 궁전이고 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젠퍼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곳은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인종차별 논란의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드레스덴에서 시작된 페기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2014년부터 10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에서 시위를 열었다고 합니다. 페기다는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이란 뜻으로 드레스덴을 거점으로 반이민자, 반이슬람 시위를 벌였는데요. 근데 그게 인종차별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단체의 설립자가 난민과 관련해서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페기다라고 하는 단체 자체도 독일 헌법소청에 의해서 극우 단체로 분류가 돼서 감시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위가 여기서 10년이나 이어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맞불 집회, 반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위도 함께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페라 하우스는 무슨 죄야? 그 페기다라는 단체가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이 오페라 하우스가 배경으로 사진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측에서 우리는 인종차별의 무대가 아니다 라고 쓰여있는 커다란 전광판을 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길을 다니면서 만약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듣는다면 독일어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표현을 찾아봤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 라이스프레사라고 해서 쌀 먹는 사람, 두 번째는 훈프레사라고 해서 게 먹는 사람.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익숙히 어느 나라에서나 듣는 니하오, 팅팅총, 히나라고 부른다거나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들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표현이 들려도 저희가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주의 깊게 같이 들어봐 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 벽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의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역대 작센의 통치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레스덴 폭격 때 거의 90% 이상의 건물들이 초토화가 됐는데 살아남은 10%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벽화라고 합니다. 직접 그 밑을 걸으면서 보니까 그 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신기한 게 돌아다니는 1시간 사이에 한국인 투어팀을 2번이나 봤어요. 생각보다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오는 곳인가 봐요. 평일인데. 그니까 비수기고 그만큼 매력이 있는 도시인 것 같긴 합니다. 저분도 왠지 한국인 같아. 아 진짜? 뭐 한국인들 드레스는 엄청 좋아한다. 이제 여기야? 맞다. 이 드레스덴의 중심에 있는 이 성모성당, 이 프라우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대부분 파괴되었는데요. 잔해에서 찾아낸 3,800개의 돌을 이용하여 재건된 드레스덴 복원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이번엔 드레스덴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엘베강을 보러 왔는데요. 여기 무슨 북극에 온 것 같아요. 결빙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풍경은 또 처음 보네. 얼음도 내려오는 거 장난 아니다. 지금 저희는 알트마르크트라고 하는 구시가즈 여행을 마쳤고 이제 노이마르크트라고 하는 신시가즈로 넘어갈 겁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요. 신도심으로 렛츠고.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신시가즈라고 하지만 사실 건물들은 구시가즈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구시가즈는 드레스덴 폭격 당시에 대부분 건물들이 파괴되고 새로 지어졌는데 이 신시가즈는 폭격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0몇 년 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구시가즈보다는 더 연령대가 젊고 예술가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는 굉장히 활기차고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거기는 어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올드타운이랑 분위기가 다르네요. 관광객이 훨씬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여기 사는 현지인들인 것 같아요. 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계시다던가. 이제 이런 주거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다를까? 아직까지 저희가 구시가즈에서는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인종차별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일단 간단히 배를 채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길거리 다음으로 인종차별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가게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긴장되는데? 그니까 한번 가봅시다. 현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르크할레 상설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약간 실내 시장 느낌이네요. 지금 보니까 과일도 팔고 약간 이거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아직도 팔고 사람들이 이런 데서 식사도 하고 여기도 완전 현지인 분위기다. 그지? 조용한데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이런 데서 우리도 뭐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다. 그지? What kind of fish is this? This fish, What fish? this small. Okay, can I have one? Okay. Yeah. Thank you. Thank Danke. you. Bye. 뭐야, 독일 사람들 너무 친절한데요? 그냥 차별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친절한데요? 야,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 저희가 고른 건 청어절임 샌드위치인데요. 절인 생선이랑 피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큼한데 생선이 생각보다 엄청 두툼해요. 그래서 한 입 먹었는데 그 입에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두툼하게 들어온 느낌? 맛있는데? 이제 먹고 나왔고요. 여기 노이마르크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유럽에서 여행을 한 지 1년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딱 2번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소년들이 저희한테 원숭이 흉내를 낸 거였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축제 현장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저희에게 Chinese motherfucker 라고 했습니다. Chinese motherfucker. 방금 인종차별했어. 와우! 진짜 그 2 경험 다 솔직히 진짜 화나고 불쾌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도 없이 연관관계도 없이 얼굴에 새똥 맞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1년 반 동안 2번 경험을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길 가면서 차이니스 니하오로 인사하고 이런 거 경험은 더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인종차별로 구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한테 나 중국 사람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정정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거나 바로 안녕하세요 한다던가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인종무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잖아 라고 한다거나. 맞아. 그럼 이제 못 참죠. 그건 진짜 인종차별이고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딜 들어가? Disgusting! Racist!
We have a target 이거 해야 됩니다. 위에 뭐 타겟은 뭐야? 열심히 배웠습니다. 유튜브 보고. 언젠가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지금 이 거리는 완전 현지인들이 우와, 사는 거리 같죠? 그러게. 야, 여기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다른 도시 온 것 같아. 이곳저곳에 그래피티도 많이 되어 있고 가게들도 훨씬 다인종적이에요. 뭐 인도 음식도 있고 일본 음식도 있고 아까 한국 음식도 봤어요. 근데 이 작센 튀렝겐 지역이 독일 내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적게 사는 지역이래요. 근데 오히려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가장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두고서 외국인 이민자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서 지낸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가는 것도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예술촌이거든요. 거기 건축물이 좀 특이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쿤스트호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예술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뭔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집 디자인부터 자체가 되게 특이하다. 이런 원래 가게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닫은 것 같아요. 이러면 인종차별 당할 수가 없네? 사람이 있어야 인종차별을. 와, 뒤에 건물 봐. 되게 독특하다. 이게 노래하는 배수관이라고 해서 비가 올 때면 저 물이 저길 타고 들어오면서 특이한 소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특이한 건축물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연 가게가 있어서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 오자마자 인사부터 해주시네. 캐머라? 저 꼬마 아이가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신기해서 막 쳐다보더라고요. Thank you. Bye. 네, 들었을 땐 볼 게 많네 생각보다. 그 뒤로 저희는 이 거리에 있는 여러 가게를 구경했는데요. Bye. Thank you. Bye. Danke. 네가 너무 단케를 한국인처럼 했어. 단케. 왠지 여러 군데 가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도 잘 먼저 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떠나 독일 사람들 자체가 무뚝뚝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다들 밝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인종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반성이 됩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제품 판매점에 가보겠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조금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하이. 명성에 어울리게 내부가 엄청 화려했습니다. Hi. Can I just have one buttercup milk? Yeah. Fresh farm milk or buttermilk? Buttermilk, please. Okay. Actually, what's buttermilk? I don't know what it is. Buttermilk is a little bit stronger than fresh farm milk. Ah, okay. I see. Thank you. 따라줄 때 봤어? 걸쭉하던데? 와우. 아, 엄청 걸쭉하구만. 오늘 요플레 필요 없다. 내가 지금까지 우유를 마신 것 중에 제일 예쁜 것인 것 같고. 그렇게 노이스타드 구경을 마쳤습니다. 노이스타드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가게 가보니까 생각보다 대놓고 막 너네 나라 돌아가 이런 식의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차별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게 민족차별인가 아닌가 싶은 굉장히 작은 차별들 있잖아요. 그런 미세한 차별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이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테이블 사이드 레이시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게 유색인종만 구석 자리에 배치한다던가 주문을 안 받는다던가 음식을 늦게 갖다 준다던가 응대를 불친절하게 한다거나 하는 거죠. 진짜 치사하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게 인종차별인 건지 그냥 좀 불친절한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미묘한 불편한 느낌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식사할 가게 리뷰에 그런 게 다 총집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 가게입니다. 가게가 너무 예쁘죠? 근데 인종차별 관련 리뷰가 꽤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개싸가지. 이게 인종차별이구나 싶었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가게는 처음이라 그냥 나왔다. 인종차별. 딱 그 단어로 모든 게 설명 가능하다. 역겨움 그 자체다. 간디마테이오 제발 등등 인종차별 관련 후기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인종차별 후기가 많지만 가게 평점 자체는 꽤 높은 편입니다. 평점 개수도 엄청 많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럽 식당은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없고 서버가 자리에 앉혀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식당에서 자리 배정을 안 해주고 오래 기다리게 했다던가 자리에 앉힌 뒤에도 메뉴판을 안 줬다던가 하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과연 저희는 자리 배정 받고 메뉴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들어가 봅시다. 저기 보니까 기다리라고 써있네. Hi. We didn't book reservation. Oh, can we have a sit here? Thank you. 들어오자마자 뭐 인사 나눌 기회도 없이 바로 자리에 배정이 됐습니다. 1초 만에 끝나버렸는데요. 그렇다면 동양인만 안 좋은 자리에 앉힌다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입구 근처가 안 좋은 자리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입구 앞에 앉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주변에 앉긴 했어요. 오히려 안쪽에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입구긴 하지만 저가 창가예요. 또 창가는 이게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들어올 때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 워낙 인종차별 후기가 있는 식당이니까. 근데 지금 들어올 때는 보통 식당이랑 전혀 차이를 못 느낄 만큼 굉장히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늦게 받았다는 리뷰도 종종 보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주문을 기다려야 되는데. Hi. Alles okay? Yeah. Schön. We're thinking to get one of this one. Radler? Yeah, is it like alcohol-free Yes. beer? Weihenachsen? All? Alles? Yeah, whole. Yep. Yeah. No problem. 1 minute here. Yep, thank you. 아니 테스트고 뭐고 할 수도 없이 바로 주문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일단 많이 있는 인종차별 중에 하나가 주문을 받으러 안 온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유럽에 사시는 현지인분들께 들은 팁이 유럽에서는 메뉴를 주문하려면 이 메뉴판을 닫아야 된대요. 이 닫아서 내가 주문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줘야 그제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닫지도 않고 이렇게 메뉴를 드는 순간 눈이 마주쳤고 이미 왔어요. 그릇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릇에 뭐가 묻어 있습니다. 인종차별인가요? 아니. 땡큐. 생각보다 양이 많다. 이야, 충분히 야, 이거 2개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희는 아직까지 식당에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굉장히 늦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주문한 거와 똑같은 음식을 저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인종차별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1시간이나 걸렸어. 근데 저희는 그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게 그 음식을 받은 분들이 다른 한국 분들이셨어요. 헷갈렸는지 그 테이블에 먼저 갖다 준 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분들이 한국인이 아니었어, 만약 백인이었어, 저희가 그 상황에 충분히 오해를 했겠죠. 늦게 온 백인한테 먼저 줬다, 이거 인종차별이다. 그런 경험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인종차별이라는 게 어렵구나. 상황에 따라서 인종차별로 충분히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구분이 쉽지 않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예상하세요? 30분은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는 식사가 나오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많으면 1시간 정도도 기다릴 수 있고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테이블에 손님이 오래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예의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Thank you. Would you mind change the plate for me? Thank you. Thank you. 자, 음식이 17분 만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식당 기준인데? 그리고 맛있겠다. 그릇도 바로 바꿔주셨어요.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는 예약 없이는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진짜 사람이 많이 몰린대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서버가 오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맛있어 보이는데? 가볍게 먹으려고 시켰는데 많이 무겁게 먹겠는데? 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독일하면 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슈바인학센인데 과연 어떨지. 겉에는 완전 돼지 껍데기, 바삭한 돼지 껍데기에 안에는 되게 촉촉한 돼지고기예요. 맛있어. 아웃크라프트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Yeah, good. 진짜 신기합니다. 누군가는 역겹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식당에 마찬가지로 여기 인종차별 때문에 걱정하고 왔는데 인종차별 없었다, 굉장히 친절했다, 이렇게 리뷰를 막 남기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었던 인종차별 리뷰들을 보면 직원들이 부르면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 거기서 인종차별을 느꼈다, 동양인 여자 직원만이 응답이 빨랐다, 주문한 지 40-50분 만에 음식이 나왔다, 진짜 인종차별인가 싶었다,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정중하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음식이 나왔다. No, I think it's alright. Thank you. Can we have the check, please? Do you want to pay by cash or card? Yeah, card, please. And can we do 44, including tip? 44.
from Korea, yes. How did you notice that? I have seen the Ah, alright. come from the Are you from here? Is it? Vietnam. I have lived here 3 years. Alright, thank you so much. 아, 식사도 잘 마쳤고 여행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중독적이 얼마나 심하길래 그런 기사들이 나올까 걱정도 했는데 저희는 오늘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지역이 안전하다, 독일이나 유럽에 전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고 당했을 때 그게 얼마나 불쾌한지는 저희도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자극적인 수치랑 실제 체감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오기 전에 기사에서 온 걸로는 사실 진짜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씩 욕 날라오고 식당 가면 꼭 한 번 당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저희 마요르카 여행에서도 사실 SNS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 뒤에 이런 현지인들의 고통이 숨어 있구나를 깨달았다면 독일에서는 인터넷에서 보이는 자극적인 인종차별 관련 수치 그 뒤에 이렇게 친절한 독일인들의 미소가 숨어 있었구나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독일 여행 첫 출발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독일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가자! 예나로!